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전옥현의 안보전론 심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4.15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로 그야말로 이념 정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속된 말로 거들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는 그러한 노력은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것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불을 질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지금 이제 김원웅이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프레임 전쟁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한편, 또 여권에서는 이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감염을 계기로 해서 미래통합당 야권 세력을 코너로 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게임에 지금 새로운 프레임 전쟁을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여당의 프리미엄 전쟁이 여당의 곧 무능을 우리 국민들한테 스스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민주당의 시각, 자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를 맨 먼저 용기 있게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17일자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용기를 갖고 얘기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관심도 논쟁도 비전이 없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응천 의원이 친문 세력으로부터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18일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18일 조금 전부터 이 박용진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 박용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것이 밤 10시 47분에 기사화됐습니다. 예, 기사화됐는데, 여기에서 이 박용진 의원 아니다, 이 조응천 의원을 공격하는 친문 세력들의 이 공격 비난은 부적절하다, 그야말로 조응천 의원이야말로 민주당의 충신이다, 필요한 쓴소리를 했고 다른 당으로 가라,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용진 의원 누군지 뭐 잘 아시죠? 예, 그래도 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민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몇몇 안 되는 민주당 내 살아있는 양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신파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온 사람이 이 박용진, 이 조응천 이런 의원이고, 다른 두 명이 금태섭, 김혜영입니다. 그래서 이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을 조금 박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박해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이 조응천을 코너에서 이 구해내기 위해서 SNS 활동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썼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조응천 의원이 충신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응천 의원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 검찰에 집중돼 있다, 전당대회 나선 후보들이 표를 쫓아서 비슷한 주장들만 하고 있다, 이런 이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이 조응천 의원의 이 주장은 그야말로 박 의원이 볼 때는 지당한 거다. 그러면서 이 당 대표로 나온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민주당이 위기다, 새로운 대응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조응천 의원의 지적은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답지 않게 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서로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걸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된다, 이렇게 정말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용진 의원, 오래간만에 박용진 의원다운 이러한 이 논평 SNS를 썼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박해, 조응천과 이 박용진은 이미 했고, 금태섭, 김혜영
얘기 듣지 않아도 틀림없이 박용진, 조응천 의원의 기조와 거의 비슷한 현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박용진과 이 조응천 이번에도 사실상 이 공천 받을 때 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옳은 민심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밖에 이렇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 소신파, 좋게 얘기해서 소신파고 나쁘게 얘기하면 당론에 거역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 조응천 의원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아니한 발상, 아니한 상황인식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했어요. 오늘 오후 늦게 저녁 시간쯤 해서 김부겸 당대표 출마자가 전격적으로 캠프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한 이유는 이 전광훈 목사와 접촉한 김경재 전 반공연맹 총재였었죠. 이 김경재 전 의원이죠. 이분도 이 김경재 전 의원이 이 전광훈 목사와 이 밀접 접촉을 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김경재와 그 일행들이 이 김부겸 의원이 쓰고 있는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빌딩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김부겸 캠프 사무실도 그런 이 코로나 감염 우려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캠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 김재견과 관련된 그 일행 영등포 관할 구청에 즉각적인 검진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진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확인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그랬는데요. 폐쇄해가지고 다시 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권 주자가 대선을 앞두고 당을 비울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나는 당선이 되면 당권에 도전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강한 공약을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는데 김부겸 의원이 전격적으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관점도 없고 논쟁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래서 이 논란이 대상하고 있는 전대, 전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전대인데 이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겠느냐, 열린다 하더라도 과연 당원은 그만두고 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호응과 관심을 유발하게 될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밖에는 저는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또 하나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이낙연 의원이 이 CBS 뉴스 김현정의 쇼에 최근에 지난 17일 밤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마침 이 CBS 방송에 이낙연 의원보다 먼저 출연한 기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성 판정을 받은 기자하고 이낙연 의원이 악수라든가 이런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같은 마이크를 썼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CBS 쪽으로부터 긴급히 전달받고 오늘 긴급히 점검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아서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 방송에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 미래통합당의 최영두 원내 대변인도 참석을 했고요. 또 이 박주민 후보도 검사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낙연 후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거 일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확진자가 이러한 이 여야 의원 사이에서 그리고 CBS 뉴스쇼 완전히 CBS 측에서는 셧다운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뉴스도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도 방금 전 12시 한 10분 전쯤에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BS 측에서는 김현정 PD와 이낙연, 그 다음에 다수의 기자, PD, 스텝이 같이 이 뉴스쇼에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료는 물론이거니와 CBS 사옥에서 18일 오후에 진행된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당대표 김부겸과 이 박주민 모두 토론회까지 다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 그래서
내일 19일 날은 온종일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한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 라디오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그래서 완전 셧다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전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로 내일이라도 이 진단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과연 민주당 전대회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아무리 언택트로다가 투표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투표가 얼마만큼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정확하게 선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죠. 김원웅 회장이 얘기한 막말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광복회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 너무나 그것을 문제시 삼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선거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8일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총 13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사랑제일교회에 누적된 확진자는 457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민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과금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지금이 신천지 위기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로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파력이 제일 센 VH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 중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방역 조치 기본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 명 한 명이 말하자면 이 방역 전도사가 돼서 이 코로나 확산 위기 국면이 처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고 심야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을 안 주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제 방송을 자장가 삼아서 잘 들으시고 편안히 주무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